경제적으로 좀 궁색한 형편과 네. 사회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죠. 그 말을 쉽게 믿는다는 점을 이용해서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라고 네. 판단되면 고의가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데요. 네.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사기죄 성립이 인정돼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성견 변호사입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이 형사 전문이셔서 오늘 보이스피싱 관련한 사연을 좀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은 보이스피싱 받아본 적 있으세요? 제가 직접 받아본 적은 없고요. 친구가 중앙지검 모 수사관에게서 전화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 수사관이 실존하는 사람이냐라고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네. 그 검찰 배치표를 보고 그런 사람이 있지 않다, 존재하는 네. 사람이 아니다라고 확인해 준 적이 있었고, 또 네. 한 번은 저의 후배 여검사의 남자친구가 검찰청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았던 적이 있었다라는 네.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 전화 굉장히 많아요. 저는 실제로 저도 받아봤는데요. 저희 변호사니까, 아니, 저희 지금 진행하는 사건이 없는데 왜 검사실에서 전화하냐. 사건 번호를 불러달라고 했더니 끊더군요. 네. 네.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직 사이트에 올린 이력서를 이용하는 일이 실제로 좀 있습니까, 변호사님? 예, 많이 있습니다. 네.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구직자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타겟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자기들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돈을 입금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타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합니다. 네. 만약 자기들 명의로 된 통장으로 돈을 받으면 수사 과정에서 바로 신상이 드러나기 때문인데요. 예전에는 타인 명의 통장, 소위 말해서 이 대포 통장을 구하기가 아주 쉬웠습니다. 약간의 돈만 주면은 쉽게 대포 통장을 구할 수가 있었는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은행에서 계좌의 개설을 어렵게 했고, 또 대포 통장을 양도한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이 엄격하게 강화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포 통장을 구하기가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네,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 올린 구직자들을 상대로 아르바이트생을 뽑는 것처럼 해놓고 교묘하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하는 수법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궁색한 형편과 네. 사회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죠. 그 말을 쉽게 믿는다는 점을 이용해서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사연 속에 있는 분은 어떨까요? 처벌을 받게 될까요? 그 상담자가 현금을 받아서 전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도와준다는 것을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네. 근데 상담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협력한다는 점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결국에 내심의 의사, 즉 사람의 속마음이어서 신이 아닌 이상 제3자가 속마음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서 상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 관련성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때 꼭 보이스피싱 조직이 아니더라도 이 돈이 범죄와 관련된 돈이다라는 점을 알았거나 의심할 만했으면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자, 예. 조직이 아니더라도 이거 좀 이상하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 같다. 그렇지만 에이 모르겠다. 네. 이렇게 돼도 그럼 고의가 인정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라고 네. 판단되면 고의가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데요. 네.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사기죄 성립이 인정돼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의도치 않게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까? 네, 실제로 많이 있고요. 최근에 현금 인출, 가상화폐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 등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재판을 회부된 사람들에 대해서 물론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네.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다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을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 참 어려운데요. 자, 우리 사연처럼 자기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조직에 협력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네, 보이스피싱 조직은 재택근무, 단순 사무, 격리 등 짧은 시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하면서
직접 대면은 하지 않고 전화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같은 SNS를 통해서 연락을 해옵니다. 네. 만약에 사이트 비용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계좌번호를 묻는 것을 넘어서서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절대 알려줘서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통장에 돈을 입금해주면서 다시 다른 곳으로 재이체하라고 요구하거나 통장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어딘가에 전달하라고 하거나 혹은 현금으로 돈을 받아서 계좌에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반드시 의심을 해야 됩니다. 돈을 잘못 입금했으니까 돌려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에 그냥 돌려주면 안 되고 반드시 은행을 통해서 정해진 절차를 거쳐서 반환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거래 내역상 보이는 입금 명의인가 실제로 돈을 입금해준 사람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재송금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은행에 방문해서 그 계좌에 돈을 실제 입금한 사람과 지금 재송금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이 동일인지 맞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런 요구가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응하게 되면 사기 범죄 공범으로 연루돼서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본인의 계좌나 카드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탈법 행위와 관련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게 하면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방조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이 피해를 보신 분에게 피해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등 민사상 책임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아주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되겠습니다.